안녕하세요. 오늘은 곡류, 서류, 그리고 당류를 중심으로 탄수화물 식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곡류, 서류, 그리고 당류를 중심으로 탄수화물 식품의 특성과 영양적 의미, 그리고 조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학적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곡류는 우리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생활을 보면 전체 에너지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곡류가 차지하고 있으며 밥을 중심으로 한 식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곡류의 주 성분은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전분이지만 단순히 에너지만 공급하는 식품은 아닙니다. 곡류에는 단백질, 비타민 B군, 무기질, 식이섬유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생리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곡류가 단순한 주식 개념을 넘어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미, 잡곡, 통곡물 섭취가 혈당 관리나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곡류는 단순한 탄수화물 공급원이 아니라 영양, 기능성, 식품, 산업적 활용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식품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곡류를 시작으로 서류, 당류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쌀의 구조와 성분, 그리고 밥맛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쌀은 크게 미강, 배유, 쌀룬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미강과 쌀룬에는 비타민, 무기질, 지방,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는 도전 과정에서 미강과 쌀룬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분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미량 영양소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미나 잡곡 섭취를 통해 영양 균형을 맞추려는 식생활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쌀의 전분 구조도 식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맵쌀에는 아밀로스가 포함되어 있어 밥이 비교적 고슬고슬한 식감을 보이고 찹쌀은 아밀로펙틴 비율이 높아 매우 찰지고 끈기 있는 식감을 나타냅니다. 이 차이는 떡이나 즉석밥, 냉동식품 개발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밥맛은 쌀 성분뿐만 아니라 수분 함량, 저장 상태, 조리 방법 등 외부 조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수분 함량 유지, 적절한 pH, 그리고 조리 기구 특성 등이 밥맛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밀과 밀가루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이나 면이 쫄깃한 식감을 가지는 이유는 글루텐 때문입니다. 밀 단백질인 글루아닌과 글루테닌이 물과 만나 반죽되는 과정에서 글루텐이라는 탄력 있는 망상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구조는 발효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를 포집하고 빵을 부풀게 하고 면류에서는 탄력과 씹는 식감을 형성합니다. 밀가루는 단백질 함량에 따라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뉩니다.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글루텐 형성이 강하고 제빵용에 적합합니다. 중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중간 정도로 면류나 다목적 조리에 사용됩니다. 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낮아 글루텐 형성이 약하고 케이크나 쿠키 같은 제과용에 적합합니다. 즉, 밀가루의 단백질 함량과 글루텐 형성 정도가 제품 식감과 품질을 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글루텐 형성은 밀가루와 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팽창제, 지방, 설탕, 소금, 달걀, 수분량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은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여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고 설탕 역시 글루텐 형성을 일부 방해해 부드러운 식감을 유도합니다. 반면 소금은 글루텐 구조를 안정화하여 반죽 탄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별 글루텐 조절 전략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빵은 글루텐을 충분히 형성해야 구조가 유지되고 케이크는 글루텐을 약하게 형성해야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을 얻을 수 있으며 쿠키는 글루텐 형성을 최소화해야 바삭한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제과, 제빵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 지식입니다. 이번에는 밀가루 색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밀가루 색은 주로 플라보노이드 계열 색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색소 자체는 비교적 연한 색을 띠지만
조리 환경에 따라 색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황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베이킹 소다 같은 알칼리성 첨가물이 많을 경우 반죽의 색이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색 변화는 소비자 인식과 제품 품질 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에서는 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pH 조절이나 첨가물 조합을 신중하게 설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쌀과 밀 외에 대표적인 곡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도정 손실이 비교적 적어 건강식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수수는 품종 다양성이 매우 큰 곡류입니다. 사료용, 식용, 팝콘용, 전분 원료용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며 배아 지방은 옥수수류 생산에 이용됩니다. 메밀은 루틴이라는 기능성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점성이 부족해 보통 밀가루와 혼합해 국수나 가공식품으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곡류들이 기능성 식품 소재나 대체 식품 원료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보리, 옥수수, 메밀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고, 옥수수는 품종 다양성과 활용 범위가 넓어 식품 산업에서도 중요한 원료로 사용됩니다. 메밀은 루틴과 같은 기능성 성분과 아미노산 조성이 장점이지만 점성이 부족해 보통 밀가루와 혼합해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건강식 트렌드와 함께 잡곡 혼합밥이나 기능성 곡류 식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영양 균형이나 건강 기능성 측면까지 고려한 식생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곡류 특성을 이해하면 식단 구성뿐만 아니라 식품 선택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곡류 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전분의 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분은 원래 단단한 결정 구조를 가진 물질로 물에 쉽게 녹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물과 함께 가열하면 전분 내부의 수소 결합이 끊어지고 물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분 입자는 팽윤하고 점성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부드럽고 찰진 식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쌀알이 단단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변하고 죽이나 떡이 점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호화 현상 때문입니다. 즉, 호화는 단순히 전분이 익는 과정이 아니라 전분 구조가 물과 열에 의해 재배열되면서 식품 물성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분 호화는 여러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전분 종류가 중요한데,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은 전분은 호화가 잘 일어나고 점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반면 아밀로즈 함량이 높은 전분은 상대적으로 점성이 낮고 식으면 쉽게 굳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찹쌀은 매우 끈적한 식감을 보이고 맵쌀은 비교적 고슬한 식감을 나타냅니다. 또 전분 입자 크기와 형태도 영향을 줍니다. 감자 전분은 입자가 크고 팽윤이 잘 일어나 점성이 높고, 곡류 전분은 상대적으로 점성이 덜한 특징을 보입니다. 가열 온도와 시간 역시 중요합니다. 각 전분마다 호화 시작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식품별 적절한 조리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설탕, 지방, 염류 같은 첨가물이 전분 주변 물 이용성을 변화시켜 호화를 지연시키거나 식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품 산업에서는 전분 조성과 조리 조건을 정밀하게 조절해 원하는 식감을 설계합니다. 이제 전분의 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화된 전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정렬되고 재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분 분자 간 수소 결합이 형성되고 내부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식감이 단단해지고 품질이 저하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밥이 식으면서 딱딱해지는 현상이나 빵이 시간이 지나 퍽퍽해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아밀로즈는 직선 구조를 재결합 속도가 빠르고 아밀로펙틴은 가지 구조라 상대적으로 노화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맵쌀 밥은 쉽게 굽고 찹쌀 제품은 찰기가 오래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화는 온도, 수분 함량, 그리고 전분 구조, 첨가물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냉장 온도인 약 0에서 4도 범위에서 노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밥은 냉장 보관보다 냉동 보관이 식감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또 설탕, 지방, 유화제 같은 성분은 전분 재결합을 방해해 노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즉석밥, 냉동식품, 제과 제빵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냉동 피자, 즉석밥, 냉동 떡류 등은 전분 노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 기술이 적용됩니다. 최근에는 효소 처리나 전분 구조 변형을 통해 노화를 지연시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호화와 노화 원리를 이해하면 조리뿐만 아니라 식품 저장, 품질 관리, 제품 개발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유 파트를 마치고 다음 식품군인 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류는 식물이 뿌리나 땅속 줄기 같은 부분에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기관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감자, 고구마, 토란, 마, 곤약, 돼지 감자, 카사바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류는 겉보기에는 공유처럼 탄수화물이 주 성분이라 비슷한 식품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영양학적으로 공유와 구분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류는 전분이 주 성분이지만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이 높고, 두 번째로는 식이섬유와 수분 함량이 공유보다 많은 편이라 포만감과 식감에서 차이가 납니다. 또 식품 선택 관점에서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공유는 주식 역할이 강하다면 서류는 간식, 부식, 대체 주식처럼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서류는 영양학적 의의를 조금 더 정리하면 감자와 고구마처럼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식품만으로도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칼륨 같은 미량 영양소를 함께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 서류인 감자와 고구마를 중심으로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두 식품의 장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감자는 비타민 C와 칼륨이 상대적으로 강점입니다. 즉 서류는 단순한 에너지 저장고를 넘어 영양소 구성과 활용 측면에서 꽤 의미 있는 탄수화물 식품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감자, 고구마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서류 식품인 감자입니다. 감자는 전분이 주 성분이지만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비교적으로 고르게 포함된 식품입니다. 특히 감자 단백질인 튜베린과 함께 비타민 C와 칼륨이 중요한 영양 포인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감자의 비타민 C가 전분 구조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되어 조리 후에도 비교적 손실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조리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열하면 비타민 C가 다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식품 구조와 조리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 측면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감자는 보관 중 싹이 나거나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하면 솔라닌 같은 독성 물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싹과 녹색 부위는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자는 조리 현장에서 자주 겪는 품질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갈변입니다. 감자를 깎거나 자르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는 감자 속의 페놀 성분이 효소와 만나 산화되면서 갈색 물질이 형성되는 효소적 갈변 때문입니다.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에 담가 산소와의 접촉을 줄이거나 갈변 기질을 일부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식초나 레몬즙처럼 산성 조건을 이용해 효소 활성을 낮추는 방법. 셋째, 비타민 C 같은 환원성 성분을 이용해 산화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감자는 비타민 C, 칼륨이 장점인 식품이지만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조리 시 갈변 억제의 원리를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서류 중에서도 특히 건강 간식이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영양학적으로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어 항산화 작용과 시력 건강 측면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고구마는 조리과학적으로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조리할수록 단맛이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고구마는 가열 과정에서 효소, 특히 베타아밀라제가 활성화되면서 전분을 분해해 메가당 등 당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같은 고구마라도 짧게 익힌 고구마보다 천천히 익힌 군 고구마가 더 달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즉, 고구마의 단맛은 단순히 원래 달달하기보다는 가열 조건에 의해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당화 반응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냉장 보관하면 조직이 손상되어 맛이 떨어질 수 있어 대체로 서늘한 온도 약 12에서 13 전후에서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류는 보관 조건에 따라 품질 변화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냉장이라는 습관은 오히려 맛과 식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자와 고구마 외에 기타 서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땅속에 영양을 저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분과 활용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토라는 점성이 있는 성분 때문에 조리 시 미끌거리는 식감을 보이며 특유의 아린 맛이 날 수 있어 손질과 전처리가 중요합니다. 곤약은 주 성분이 글루코만난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소화 효소로 분해되지 않아 열량이 매우 낮아 포만감을 줄 수 있어 체중 관리 식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마는 점액 성분이 특징인데 점액성 당 단백질과 관련된 성분이 위 점막 보호나 소화 관련 기능과 연결되어 소개되기도 합니다. 또 전통적으로 생으로 갈아 먹거나 죽으로 활용하는 이유도 이런 특성과 연결됩니다. 돼지 감자는 전분보다는 이눌린 함량이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눌린은 프로바이오틱스 성격으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있어 장 건강과 혈당 관리 측면에서 관심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사바는 타피오카 전분의 원료이며 식품 산업에서 전분 소재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다만 생카사바는 독성 성분 이슈가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적절한 가공 후 섭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기타 서류들은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전분 소재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 당류입니다. 당류는 흔히 단맛의 상징처럼 생각되지만 식품과학 관점에서는 단맛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탕을 넣으면 단맛뿐만 아니라 수분 유지, 조직 연화, 점도 형성, 보존성 향상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빵에서 당이 수분을 잡아주고 발효에 영향을 주어 부피와 식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잼에서는 당이 농도를 올리고 미생물 증식을 억제해 보존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스크림에서는 당이 빙점을 낮춰 너무 딱딱하게 얼지 않게 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 당 용액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포화, 포화, 과포화 용액 개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과포화 용액은 매우 불안정해서 작은 자극에도 결정이 생길 수 있으며 이 성질이 캔디나 카라멜 제조 원리와 연결됩니다. 정리하면
당류는 단순 감미료가 아니라 식품 구조와 품질을 설계하는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류의 조리과학적 성질을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점 상승입니다. 당 농도가 높아질수록 물보다 끓는 점이 올라가며 이 원리는 잼이나 시럽, 캔디 제조에서 농축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이 됩니다. 즉, 얼마나 끓였는지가 아니라 당 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품질을 좌우합니다. 둘째, 카라멜화입니다. 당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갈색 효소와 특유의 향이 형성되는데 이는 효소가 아닌 열에 의해 비효소적 갈변 반응입니다. 빵의 표면색, 카라멜 향, 디저트의 풍미 형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셋째, 결정화입니다. 농축한 당 용액을 냉각시키면 과포화 상태가 되고 이때 작은 핵을 중심으로 결정이 형성됩니다. 결정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 제품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결정이 잘게 분산되면 부드러운 식감의 제품이 되고 결정이 거의 없이 굳으면 투명하고 단단한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빵 현장에서는 온도 조절, 교반, 첨가물 조합 등을 통해 결정 크기와 식감을 설계합니다. 오늘은 곡류, 소류, 당류를 중심으로 탄수화물 식품군의 영양학적 의미와 조리과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탄수화물은 단순히 많이 먹으면 살찐다처럼 단순히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식품을 어떤 조리, 보관 조건에서 섭취하느냐에 따라 품질과 기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